해안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가 내놓은 해안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 요구와 달리 극히 일부분만 해제됐다며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을 위한 재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산시청 신청사 이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문해적에 있어 신축이 불어된 현 청사 자리도 입지 후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 등 국가 5대 암검진을 비롯해 이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출장 검진도 진행됩니다. 강진 외목마을 모래사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채 불을 피울 때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조정안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한범호 기자, 주민들이 구역 재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태안 해안국립공원 조정 주민협의회가 2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환경부는 관련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을 10년에 한 번씩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 전체 면적 377제곱킬로미터 가운데 극히 일부분인 4개 필지 1,550제곱미터만 해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협의회는 해안군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제가 필요한 구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해당 구역은 보존 가치가 낮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라며 최종 조정안에는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공원 총 면적을 보전하는 총량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민협의회는 태안군과 협의를 통해 해제 구역을 대체할 곳을 신도사구와 장안사태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좀 현재 상실돼 있고 보존적 가치가 없다라면 이런 데는 더 좋은 환경이 유지되는 지역을 더 확대를 해서 여기 국립공원을 운영을 하고 잘못 지정돼 있던 이런 사유지는 해제를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회복을 시켜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주민들의 재조정 요구가 상당히 거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태안군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안군 역시 구역 조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대응단을 따로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군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주민 최종 공청회와 협의회를 거친 뒤 변경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공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심의를 통과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확정안은 12월 말 최종 고시될 전망입니다. 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서북구에 사는 60대 주민으로 전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 양성 판정을 받은 천안 232번 확진자의 지인으로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접촉자와 동선 등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0일 오전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07명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이 사망했고 476명이 퇴원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155명입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가 문을 열고 국가 5대 암검진을 진행합니다. 20일 개소한 청양건강검진센터는 1층 360여 제곱미터 규모로 초음파실과 내시경실, 유방촬영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위암과 대장암, 간암을 비롯한 국가 5대 암검진이 가능하며 이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한 출장검진도 진행됩니다. 건강검진센터는 내년부터 폐암 검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청양군도 국가 5대암 검진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이 군민들도 5대암 검진을 아주 편한 시설에서 아주 최상의 기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CT를 이용한 폐암 진단까지, 그러니까 6대암까지 검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서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시정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사이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서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산시의회 시정질문 첫날 서산시청 신청사 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재관 의원은 신청사 후보 부지에 현 청사 자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산시 용역 결과에선 후보지가 7곳으로 압축됐는데 현 청사의 경우 관아문 등 문화재가 있어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신축이나 증축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임 의원은 문화재 주변 건축 기준을 완화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서산시도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맹정호 서산시장은 의견은 수용하겠다면서도 의도를 갖고 특정 후보지를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신증축이 어렵다. 그래서 아예 여기는 조사 대상에도 안 넣었다니까요. 용역사에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당초 현 부지에 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지을 경우 뭐 규모에 대한 문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요건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은 좀 배우지와 현청사의 연계해서 하는 일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청사 이전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는 이런 상당한 의심이 가요. 이런 문화재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못 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고. 시장으로서 정책을 결정하면서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전제로 해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겪는다면 나중에 이곳으로 정해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하고 동의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 임 의원은 청사 입지 선정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 투표로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맹 시장은 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운영이 다소 생소한 방식이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이라며 계속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민주적이라 생각하는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정책 결정하는 단체장이나 그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 역시 논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런 수단이라는 생각도 참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당시 그 자원회수 소각시설 결정할 때도 다소 그 여론 갈등들이 있었어요. 모든 정책 결정에는 네. 갈등은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동안의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었던가? 그거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제가 시민의 서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묻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청사 신축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참여단 활동과 현장 토론회 개최 등이 재개되면 청사 입지 후보지도 추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2명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것과 관련해 김지철 교육감이 사과했습니다. 19일 열린 충남교육청 대상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인데요.
이날 화두는 성비위 교사 문제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표한 텔레그램 박사방 등 중대범죄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천안 한 특수학교 교사 A씨와 아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가 디지털 성범죄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권 소재 학원 중 충남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적발 건수가 많다는 점과 충남 지역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 전력 조회 적발 건수가 많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학원 1,082곳이 취업자와 취업 예정자에 대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충남은 17건을 차지합니다. 윤 의원은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 특성상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에 있는 사람이 근무하면 피해 재발 위험이 크다며 성범죄 전력자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지철 교육감은 현재 교원 2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개시 통보 후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시켰다며 해당 학교 2곳에서 교직원 대상 피해가 있는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연루 교원은 반드시 중징계를 내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사과했는데요. 직위 해제된 교사 2명은 관련법에 따라 3개월 동안 50%의 감봉에 처해졌고 이달부터는 70%의 감봉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노력하겠다면서 학원 종사자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진 외목마을 모래사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9일 오전 10시 50분쯤 50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 B씨가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A씨와 B씨 등 3명은 전날 텐트 안에서 숯을 피우고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 등 2명도 호흡 곤란 증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숯에 불을 피울 때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올해 우수지역 특구에 청양 고추 구기자 특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양군은 고추 구기자 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추 구기자 특구는 가공과 유통시설, 체험단지 조성으로 49명을 고용하고 중국 등으로 60억 원의 수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청양을 포함해 전북 임실 치즈 특구와 인천 중구 차이나 특구 등 모두 12곳이 우수지역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최근 상품권 일련 번호 등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됩니다. 청양경찰서는 최근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과 기프트카드 일련 번호를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은 주의사항이 적힌 홍보물을 상품권 판매점에 배부하는 등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부터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발열 의자를 가동합니다. 발열 의자는 외부 온도가 17도 이하로 내려가면 의자에 장착된 열선을 통해 의자 온도가 최고 37도까지 올라가도록 설계됐습니다. 작동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올해 버스 승강장 5곳에 발열 의자가 추가 설치돼 모두 43곳으로 늘었습니다. 군은 겨울철 주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에 돌입합니다. 군은 가을철 산림이 건조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2월 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감시원 64명, 산불 진화대 30명을 투입해 현장 대응에 나섭니다.